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K리그 국내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천 상무대, 전북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천은 지난 경기에서 수원FC를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오히려 수원FC가 철퇴를 당겨버리면서 패배를 기록했다. 그래도 지는 상황에서 비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라잡을 뻔한 경기를 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기는 했던 모습이었다. 특히 전북을 상대로는 상당히 수비적인 전술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은데 김천은 오히려 수비와 실리를 챙기는 양상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이어서 전북은 역시 핵심은 홍정호와 박진섭이다. 지난 경기에서 두 선수가 선발로 나오자 후방이 안정되면서 김두현 감독도 공격적인 전술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것인데 티아고가 4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것도 호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북이 점유율을 높이고 전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 특히 김천을 상대로는 이미 55%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더 높은 기대 득점을 가지고도 패배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북의 후방이 홍정호와 박진섭의 복귀로 인해 상당히 안정화된 모습이다. 이 덕분에 전방에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있고 제주전 승리로 결실까지 맺은 모습이었다. 다만 김천의 경우도 상당히 수비적이고 역습에 강해 전북 입장에서도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광주FC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올 시즌에도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 다만 올 시즌에는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만큼의 공세를 잘 퍼붓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허율이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변동이 된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대신 압박에 약한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괜찮은 역량을 보여주는 편인데 올 시즌에도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면서 PPDA 수치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인천은 문제는 꽤 심각하다. 일단 간격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는 오히려 빌드업 상황에서 미스가 더 많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수비와 역습 팀이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라인이 올라간 상황에서 나오는 실수가 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김보섭 같은 윙어들이 1대1 상황에서 템포를 끊어먹거나 백패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방에서의 힘도 제르소 부상 이전보다는 더 하락한 상황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광주가 여전히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인천의 빌드업 미스나 순간적으로 벌어진 간격을 노릴 수 있어 보인다. 물론 광주의 올 시즌 결정력은 지난 시즌 대비 꽤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득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원FC 대 대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은 이제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에이스 이승우도 현재 대구전에 맞추어 준비를 하고 있고 손준호 역시도 꽤 많은 시간을 할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김은중 감독이 직접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수원FC가 전반을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신승 양상을 많이 만드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전반전부터 꽤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김천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어서 대구는 전반적인 문제는 공격력이라고 보고 있다. 박창현 감독의 부임 이후로는 어린 선수들의 적극성 덕에 상당히 적극성이 올라온 모습이었지만 문전에서의 처리가 상당히 미숙한 모습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역습 상황에서 슈팅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무위로 돌려버리는 상황이 나오고 말았다. 어린 선수들이 문전 앞에서는 침착성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수원FC가 이제는 전반을 버티고 후반에 페이스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상당히 밀어붙이면서 다득점 양상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이승우와 손준호가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공격 상황에서는 문전에서의 처리가 미숙한 대구보다는 수원FC가 더 결정력에서 나은 모습을 보여줄 공산이 크다. 수원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FC 안양 대 부산 아이파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은 플레이가 공세적일 것임은 명백하다. 특히 이적생들도 공격수들을 많이 데려온 상황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야치다가 연계뿐만 아니라 박스에서 수비수 2명을 제치고 골을 넣는 득점력까지 보여준 상태다. 유병훈 감독도 예상외의 성과에 놀라는 모습이었고 야치다를 윙으로 뺄 생각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단 부산이 역습 성향을 보이는 상황에서 안양에게 상당히 강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안양은 라인을 올리고 플레이하는 것이 더 익숙한 편이기도 하다. 이어서 부산은 감독이 결국 지휘봉을 내려놓고 말았다. 여름까지 성적이 나지 않으면 사임하겠다고 공표하기도 했는데 9위에 그치자 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결국 이제는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감독의 공백이 변수이긴 하지만 안양 상대로 부산은 궁합이 좋았던 편이기도 하다. 지난 대결에서도 지기는 했지만 난전 양상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3연승으로 안양을 잘 잡아냈다. 역습에 강한 부산이 라인을 올리는 안양에게 궁합이 좋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안양의 기세나 전력이 더 앞서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양은 라인을 크게 올리는 편이고 부산이 이런 상황에서 역습으로 움직였을 때 궁합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부산이 안양 상대로 지는 상황에서도 난전을 만드는 등 경기 페이스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FC 안양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부천FC 대 김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화를 부르는 경우가 잦다. 특히 홈에서는 자신들이 주도하면서 플레이하다가 충북 청주 같은 팀을 상대로도 대패를 기록하는 등 역습 성향의 팀에게 상당히 타격을 많이 당하는 편이다. 부천이 올 시즌 기록한 패배는 6번인데 5번을 홈에서 당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경기에서도 부산 상대로 승리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상당히 높은 공격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김포는 지난 경기에서는 꽤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면서 난전 성향을 보여주었다. 다만 부천을 상대로는 기존의 수비와 역습 성향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김포가 부천 상대로는 실리적인 성향을 보이는 편인데 최근 5번의 매치에서 2골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근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부천이 역습하는 데 능해서 라인을 쉽게 올리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두 팀이 서로의 역습을 조심스러워하는 건 사실이다. 따라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면서 플레이하는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지는 아니다. 그나마 부천이 홈에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역습 성향의 팀에게 타격을 당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서울 이랜드 대 성남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랜드는 지난 경기에서도 한 점 차로 신승을 기록했다. 물론 이코바가 퇴장을 당한 시점에서 오히려 승리를 기록한 것은 꽤 좋은 일이었지만 여전히 이랜드의 수비적인 난조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 특히 패스미스로 공격이 끊기는 상황에서는 수비진의 부하가 크다. 그만큼 이랜드의 플레이가 상당히 공격 특화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인데 물론 최근에는 공격력도 들쭉날쭉한 면이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3골 중 2골은 세트피스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 이어서 성남은 최철호 감독이 분을 참지 못했다. 선수들의 멘탈적인 부분과 의지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 물론 경기 내에서 패스미스가 잦은 모습과 쉽게 무너지는 수비가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것은 사실이긴 하다. 다만 성남의 전술 자체도 후이제의 개인 기량이나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의 활약 등 팀적인 무언가로 만드는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두 팀 모두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당한 편이다. 다만 성남의 현재 공격적인 전술 자체가 팀플레이와는 거리가 먼 편이다. 물론 이랜드 역시 최근에는 오픈 플레이보다는 세트피스로 골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들쭉날쭉한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서울 이랜드 승리를 추천합니다.